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비가 되고 살이 되는 우격 따진 별자리 방송. 천문TV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그래요. 우리 설 배우님 요새 엄청 바쁘죠? 저희 천문TV 다시 출연해 주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방송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앞에서 다 얘기했죠? 네. 하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메이카입니다.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요, 딴 게 아니죠. 아이유씨 그리고 윤종신씨, 요 두 분이서 아주 깜찍하고 멋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바로 아이유의 페르소나. 페르소나. 일단 그 페르소나의 사전적 의미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사전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 번째쯤에 어쨌든 그 감독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어떤 그 뭐랄까, 뭐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감독이 아주 총애하는 어떤 배우, 그런 이제 의미가 좀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아이유 씨 그리고 윤종신 씨, 요 두 분의 별자리는 일단 아이유 씨의 별자리가 황소자리죠. 네. 그리고 윤종신 씨의 별자리는 천칭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요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세워본 어떤 썰,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일단 아이유님은 갑자기 님이라는 존칭이 붙어요. 일단 5월 16일생이십니다. 근데 이제 별자리에서 자신의 생일만 가지고도 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아이유 씨의 생일이 5월 16일이잖아요. 그럼 황소자리고 5월 20일부터가 쌍둥이 자리의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요거는 아이유 씨가 태어나서 5살 때부터 쌍둥이 자리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런 해석이 돼요. 이해되세요? 그죠? 황소 자리로 태어났지만 쌍둥이 자리 에너지에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다. 그런데 쌍둥이 자리로 지금 바뀐 지 아이유 씨의 지금 현재 나이가 얼추 한 26세, 7세 뭐 요 정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5살 때부터 쌍둥이 자리에 에너지를 썼다면 지금 쌍둥이 자리 에너지를 쓴 지 대략 한 20여 년 정도 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내 나이의 수명을 현대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한 100세라는 가정을 했을 때, 보통은 자기 별자리에서 한 다음 별자리, 그 다음 별자리, 한 3개의 별자리 정도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유 씨는 5살 때부터 쌍둥이 자리의 삶을 살았단 소린데, 요 쌍둥이 자리의 삶이 3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30년을 나누기 4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유 씨의 봄하고 여름까지 하면 15년이 지금 지나간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서 아이유 씨의 가을 시즌이 시작한 지 한 5, 6년 정도 됐다는 이야기가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요 시점에서 뒤로 백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아이유 씨의 상당한 전성기하고 약간 맞물려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죠. 네. 저도 사실은 아이유 씨가 나의 아저씨 연기를 할 때 너무 감명 깊게 본 사람이고, 아이유 씨는 실제로 황소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탄미주의, 이런 이제 황소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저씨에서는 완전히 처절한 그 나라까지 떨어지는 전갈자리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유의 페르소나는 어떻게 됐냐면, 어쨌든 자신의 생에서 가장 핫한 이 가을의 시기에 아주 깜찍한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이 된 거죠. 무엇이냐면 윤종신 씨와의 어떤 컬래버를 통해서 넷플릭스까지 진출하는 이런 쾌거를 이루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 자,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면 윤종신 씨의 또 별자리와 생일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윤종신 씨는 어쨌든 천칭자리예요. 밸런스의 별자리, 그리고 이야기의 별자리예요. 천칭자리는 그냥 타고난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꾼. 저와 같은 이제 만화계의 아주 훌륭한 이야기꾼은 미생의 윤태호 형님이 계시죠. 윤태호 선생님. 네. 상당한 스토리텔러예요. 심지어 필력까지 대단한 선배 형님이기 때문에 작품 잘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죠. 아무튼 이제 윤종신 씨는 우리가 뭐 대부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월간 윤종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에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었던 JTBC 그 영화 예능 전체 관람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마 제 기억에는 문소리 씨하고 김구라 씨, 김구라 씨는 같은 천칭자리입니다. 아무튼 요 두 분이서 문소리 씨와 함께 그 짧은 단편 영화를 하는 그런 예능 프로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 영감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깜찍한 이벤트를 먼저 기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아이유 씨한테 제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유 씨는 제 생각에는 나의 아저씨 이후로 연기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왜냐? 황소 자리로 출생을 했지만 지금은 쌍둥이 자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자리는 항상 호기심이 많은 별자리이고 여러 개의 어떤 그 컨텐츠를 여러 장르의 컨텐츠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요새 연예인들은 딱히 어떤 장르를 안 가리죠. 연기도 하고 예능도 하고 노래도 하고 등등등.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이유 씨의 수준은 대단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아이유라는 이 거대한 그리고 꽤 인지도 높은 아티스트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전체 관람가에 출연을 했었던 감독님들이 또 이렇게 한 4편의 영화로 구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구심점은 어쨌든 기획은 윤종신 씨가 했지만 이 기획이 굉장히 단단해진 것은 이 아이유 씨의 어떤 역할이 크다고 할 수.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괜찮고 깜찍하고 멋진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그냥 넘겨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종신 씨의 회사, 예. 제가 알기로는 윤종신 씨의 회사가 거의 그 SM 엔터테인먼트하고 또 이렇게 연관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조금 알고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멋진 기획을 바로 넷플릭스에 건의하게 됩니다. 예. 정말 판타스틱한 일이 아니죠. 전문 TV 협찬사 광고 타임 모아. 썰럽들의 안경점 연희 안경가게에서 30% DC 쿠폰. 합리적인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세트. 모공에서 주름까지 싸그리 잡아주는 당나귀 우유 마스크팩 클레오미. 로아스웰에서 당신의 피부 탄력과 주름을 책임집니다. 액상 석류 콜라겐. 센스 넘치는 댓글 달고 모두 받아가세요. 광고 끝. 넷플릭스가 뭡니까? 지금 물병자리 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병자리 시대 언젠가 또 제가 컨텐츠를 따로 만들긴 할 건데 2017년부터 2043년까지 2017년부터 2043년까지는 커다란 시대의 어떤 변화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 시대에 한 200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물병자리 시대의 2000년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문보이드 시간 같은 거거든요. 2017년부터 2043년.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페미니즘, 남녀평등, 또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어떤 모든 법칙들이 다 박살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컨텐츠가 바로 유튜브와 넷플릭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물병자리의 실제로 키워드가 정보 공유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전으로 전하는 이런 것도 정보 공유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그 물병자리의 이 물결 그 마크는 뭐냐면 강에 정보를 흘러내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넷플릭스는 이 상당한 스트리밍 서비스고, 어떤 지금 이 그 크리에이티브한 영화나 드라마 이런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에 거의 뭐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넷플릭스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상륙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핵 인싸라고 불리우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고난 이야기꾼인 윤종신 씨가 천칭자리로 태어났지만 정갈자리의 30년을 모조리 다 지나가신 후에 그 다음에 사수자리로 영역을 지금 바뀌는 시점에서 넷플릭스의 이 모든 큰 그림을 완성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조를 하게 된 아주 멋들어진 아티스트, 그리고 아주 품격 있고 적합한 아티스트로 아이유 씨가 채택이, 그리고 본인도 아마 원했었겠죠. 그렇게 된 이후에 4명의 감독님들이 전체 관람과의 인연으로 딱 합쳐진 그런 아주 멋들어진 프로젝트. 그러자 임필성 감독, 이경미, 전고은, 김종관 감독님까지 이렇게 훌륭한 감독님들이 단편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 멋진 프로젝트는 넷플릭스까지 안착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깜찍하고 멋진 이 퍼포먼스가 실제로 이 물병자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멋진 문화적인 혁명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앞으로 다가올 물병자리 시대의 다양한 퍼포먼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갈수록 모든 이제 문화 컨텐츠에 뭐 예를 들면 어떤 일정한 그 플롯이나 법칙 이런 것들은 다 박살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벽한 남녀 평등의 시대로 계속 달려가고 있죠. 요런 문제들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말을 다 더듬네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크게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지금 이 넷플릭스의 어떤 아이유의 페르소나, 이거는 그냥 차원이 달라요. 아이유라는 아티스트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찬스가 되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넘길 수 있는 퍼포먼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유 씨의 어떤 그 문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어떤 그 달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내 인생에서의 달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아이유 씨의 가을, 걷어들이는 시기이죠. 그 가을 시기에 거의 막바지에 다 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유 씨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는 뭔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가을의 시기에도 접어들었고 아티스트로도 곧 있으면 30살의 나이에도 접어들기 때문에 아이유 씨는 확실히 제 생각에는 그냥 오감 만족하고 굉장히 탐미주의적인 그런 황소자리가 아니고 어떤 정서적인 깊은 성찰, 그리고 어떤 깨달음, 그리고 어떤 현상 차원 밑에 어떤 탐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갈자리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아이유 씨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몇 개 정도의 더 퍼포먼스가 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내실을 좀 잘 다지는 그런 시즌으로 좀 이렇게 아티스트의 텐션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면 곧 겨울 시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리하게 확장을 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겨울 시즌엔 영적인 확장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어스트롤러지에서는 데스티니라는 어떤 개개인마다의 어떤 미션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이번 생에서 꼭 해결해야 될 미션. 그것이 바로 데스티니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런 테마들이 있는데, IUC의 데스티니는 인스퍼레이션,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솝 우화에서 말하는 미운 오리 새끼. 자신은 백조인데 다른 오리들과 같이 섞여서 오리인 줄 알고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나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딱 창조해서 멋지게 창공을 날아가는 그 오리들의 시선을 받는 오리지널리티를 가지는 어떤 아티스트가 되라. 뭐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되라. 이제 요런 어떤 데스티니가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IUC는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윤종신 씨의 데스티니는 리빌레이션입니다. 본인을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윤종신 씨도 월간 윤종신이라든지 뭐 다양한 연예 활동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활동 등등등으로 해서 본인을 오픈을 하고 계시죠.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제 주변에도 리빌레이션 데스티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굉장히 숨어 살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좀 뭐 진짜 무슨 범죄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자신의 속내를 다 오픈할 줄 아는 어떤 그런 리액션을 하면서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연예인이라는 삶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도 더더욱, 그리고 아티스트, 연예인, 뭐 이런 삶들은 본인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만화가기 때문에 아주 쉬운 얘기로 어떤 아티스트의 작품들, 뭐 노래든 영화든 드라마든 소설이든 에세이든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사람의 어떤 사상과 마인드 그리고 가치관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이 두 분은 데스티니마저 잘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주 멋진 스트리밍 서비스죠. 넷플릭스까지 안착을 하셨으니까 좀 더 잘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별자리를 좀 이렇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신의 생일, 출생 연월 일까지만 요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어떤 인생 사이클 정도를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에 보면 굉장히 횡설수설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일이면은 아이유의 페르소나가 넷플릭스로 공개가 되죠. 아마 시간으로 하면은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못한 채로 이렇게 마구마구 떠든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다음번에 작업을 할 때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 천문TV 협찬사에 다양한 선물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